서울의 국회에서 이제 이 중도 세미나가 처음 열렸는데요. 유력단체들이기 때문에 500개 정도 단체가 이제 여러 개에서 처음 했었죠. 그 전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JTBC에서 처음에 이 보도를 하면서 수위의 문제라든가 지성료를 옮기는 문제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 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춘천 역사문화연구라는 단체에서 2012년부터 이제 중도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사실 뭐 그 국회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014년 7월 29일 날 첫날 이제 유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이 일부에서는 뭐 춘천 사람들이 정신없는 거 아니냐, 여기다 무슨 예고란들 짓겠다 그냥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춘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것에 반응했냐 이런 부분들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춘천이 그 해방이 된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도시로 뭐 춘천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를 많이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춘천은 화천댐이 1939년에 만들어지고 1943년도에 청평댐에 만들어져요. 이제 서울의 수돗물 보급하는 상수원이고 이제 상수원 보호구를 또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겠으니까 춘천은 농장을 하고 부처님 도시를 당연히 지켜줬던 거죠. 춘천 사람들한테 가장 컸던 거는 어떤 개발에 대한 향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중도의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레버런드가 들어가서 춘천 사람들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냥 변변한 뭐 공장 하나 없는 지대에 뭐 200만 원 온다는 게 뭐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춘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제 저희 역사문화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중도는 1981년도에 이미 첫 번째 발굴을 해요. 처음 알려지는 1915년도에 돌이라는 사람이 이걸학자의 돌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도에 와서 이 적석총을 보고 보인도를 보는 중도에는 상당히 많은 상상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도 중도에는 많은 유적이 있어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0 레고랜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그 강원도에다가 문서를 보낸 게 어떤 문서를 보냈냐면 만일에 여기에 레고랜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건 정밀 발굴을 먼저 해야 된다. 그냥 개발을 위한 발굴이 아니라 정밀 발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받았어요. 일단 정밀 발굴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했고 문화시청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도 2013년도 10월 15일자로 허가가 나는데요. 그때 허가를 내줄 때도 문화시청은 발굴 이후에 판단으로 허가를 냈어요. 근데 2014년 7월 29일 날 발굴 결과가 딱 나오고 났는데 엄청난 유적이 우리도 생각을 못했던 엄청난 유적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유적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었었는데 여기에서만 지금 1,400여기 되는 거거든요. 요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한명이 찍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유적이 과연 그동안 나온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서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적이 나오고 나서 역사문화연구에서는 이거는 개발해서 안 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었고 그런데 강원도나 LA의 입장에서는 뭐 이걸 가야 되니까 이제 문화청의 문화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문화청이 2번 정도를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하다가 7월 29일 날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7월 29일 날 첫날 문화지원회가 그 중도에서 열렸고요. 그 다음에 2주 단위로 원래 문화지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거든요. 그 예정문화재국가위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그 당시는 이게 이제 긴급한 사안이 되어서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조건부 개발을 허가라는 게 나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거는 저희가 추정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조건부 개발 허가가 나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2015년 12월 8일 날인가에 춘천에 눈이 엄청 왔어요. 보통 12월 초에 춘천에 눈 안 오거든요. 12월 말이나 돼야 눈이 오는데 그 당시에 눈이 한 10cm 정도가 중도가 전체로 쌓이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월동기 대비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놨는데 여기에 눈이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날이 추워지니까 다 얼었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1월 초에 이게 갑자기 막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녹아내리고 1월 초에. 네, 1월 5일 날인가 그때 그날 이 녹아내리는 거를 처음에 그 찍은 기자가 박혜미 기자라고 뉴시스에 있던 기자인데 이 기자가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갖고 왔더니 심각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유적의 문제점에서 기사를 그 박혜미 기자가 썼고요. 그러고 나서 1월 그때가 12월이래요. 12월. 1월이 아니고 12월. 1월 달에 저게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12월 달인데 눈이 오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녹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몇년 지나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JTBC에 있는 임진택 기자라는 친구가 평창에 동계올림픽 때 이제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뭔가 좀 비리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 취재하러 가다가 후배 기자가 먼저 손을 댔던 부분을 이 친구는 모르고 이제 간 거예요. 취재를 하러 갔는데 후배 기자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선배님 제가 취재 중인데 선배님 이걸 손을 대시면 어떻게 했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평창을 가다 돌아서는데 강원도까지 왔는데 뭐가 하나 건조하긴 했는데 뭐가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 유적에 물이 쌓였다가 녹으면서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사진이 뉴시스에 뜬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임택 기자라는 친구가 서울 쪽에 막 전화를 하고 그때는 이제 중도보존본부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광원 씨가 그 대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쪽에 막 전화를 하니까 그 유적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춘천에 이제 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임진택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만나자 해서 만나고 들어갔죠. 중도를 들어갔더니 중도 들어가서 이제 그쪽에 발굴조사기관에 있는 사장 하나를 오라고 브리핑을 듣고요. 쭉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위 문제였어요. 허위 수위 문제가 그거였었고 유적을 옮기는 문제, 또 그 허위 수위가 나올 때 유적의 높이를 측량했다는 걸 봤을 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원래 이제 측량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제가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그쪽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제가 보통 저희 이제 그 기술자들은 목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으로 측량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그 임색 기자가 서울을 안 가고 그 다음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측량기를 다 갖고 와서 측량을 했죠. 그게 이제 나온 게 그 당시에 빨간 잠바 입은 사람 JTBC에 막 나온 게 이제 그게 저였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런 일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JTBC 기자 입회하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얘기를 서울에 장황하게 드리는 저는 늘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도는 누가 지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킨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중도는 우리가 뭐 누가 지킨다 우리가 중도를 지켜서 한다는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중도는 스스로 지킨다고 저는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춘천에 12월 초에 눈이 오는 달에도 참 극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 유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누군가 눈에 띄기도 힘들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측량 기사한테 그게 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역삼남구에서 매달 한 번씩 답사를 해요. 매달 한 번씩 시민감사하고 매달 한 번씩 답사를 하는데 2015년 4월 달에 답사를 중도를 잡았어요. 그땐 중도를 안 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몇 차례나 도에 보내고 LL개발에 보내고 춘천시에 보내고 해서 우리 이날 셋째 주 토요일 날은 늘 답사를 하기 때문에 셋째 토요일 날 중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우리 적소총을 들어가겠다.
중도의 적석총은 보존지역으로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날이 4월 19일이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계속 그러길래 우리는 뭐 무조건 갔죠. 갔더니 그 바리케이트 쳤는데 거기서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경비들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일단 회사에서 쫓아나온 거예요. 쫓아나와서 아유 국장님 오늘만 아니면 언제든지 오셔야 되니까 오늘은 안 된다. 오늘 저희가 이 안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술을 먹었어요. 지금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도대체 뭐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그 바로 앞에 상중도에 이제 고산이라는 데로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국악이 하는 노랫소리. 얘들 오늘 구타는 이제 그렇게 감을 잡았지. 후일에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요. 그 당시 대표가 민건홍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많이 나왔던. 2016년에 민건홍 씨가 저한테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물어봤죠. 도대체 2015년 4월 19일 날 준비해서 뭘 했냐. 기억을 4월달에 뭘 했지. 그날 분명히 중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뭘 했냐. 우리가 거기 갔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날 붙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인간문화재급 무당을 3명을 요청했대요. 그 협회에다가 그 무속인 협회에다가 그랬는데 인간문화재급에서는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1인당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큰 무당들이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구슬하는 와중에 그 거기에 이제 3명 중에 가장 대장인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막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LA 개발에서는 여기에 기가 너무 세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좀 이 기를 좀 눌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수천 년 된 장군 무덤들을 다 파헤쳐놓고 우리 보고 그 길을 어떻게 막으라고 하냐. 못 막는다 이렇게. 그 뒤로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앞에 얘기했던 분, 그 뒤에 얘기했던 분. 그 다음에 여기 뭔 일이 있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뭐 와서 다 덮여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유적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은 보존 조치를 다 했다고 다 덮어놨는데 유적의 선이 발굴하고 나면 이제 발굴 어깨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팠잖아요. 이렇게 팠으면 이 선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보존이 되죠. 근데 이게 물이 차버리니까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물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복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를 보면서 저는 이거는 누가 인간이 막는 게 아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중도는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한 번은 2사람이 거기 죽었어요. 처음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그 중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첫 해에 개발 들어서 첫 해에 그 중도에 그 우회도로가 쭉 있는데 우회도로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애를 하나 태우고 부부가 차를 타고 나오다가 그 가드레일 혹시 가보신 분들 가드레일 옆에 쭉 있죠? 네. 그 가드레일을 치고 넘어가고 강물에 빠져서 부부가 나죠. 아이만 살았어. 아이만 살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굿하기 전에 그 사고가 났거든요. 2014년도 7월 20일 초기까지 그 공개가 되고 나서 그해 겨울에 그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쭉 보면 뭔가 아무런 대비가 없는데 뭔 일이 터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2014년 7월 이후에는 춘천의 역사문화연구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제가 이제 양쪽을 다 관여하고 있는데 중도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저희가 성명서를 뭐 수시로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날은요 여지없이 중도 개발에 관한 보도가 나오는 날이에요. 우린 그걸 모르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가 성명서를 딱 내면 그 다음날 뉴스를 보면 쟤네가 뭘 꼭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는데 쟤네는 정상적으로
저기 그 멀리 인사에서 누가 와서 뭐 해결했다 뭐 이렇게 그걸 해결했다. 보도자를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보도자를 모르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날 공교롭게도 성명서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언론을 보시면 알지만요. 항상 개발과 반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연의 일치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 중도가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정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중도가청 2014년에 개방이 되고 났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중도가 한반도 문명의 시원이다. 뭐 이게 만년 전에 뭐 저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걸 갖고 얘기해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너무 크게 얘기한다고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하면 결국은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는 거죠.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해도 차고 넘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난 거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제가 조사했던 부분들하고 그동안 나왔던 부분에서 사실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다 이런 거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네. 앞에 부분만 좀 꺼주시면. 아, 네. 이 사진은 뭐 너무나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이게 또 한참 가만히 있었더니 저게 안 먹습니다. 이게 리모컨이 한참 가만히 있으면 안 먹더라고요. 커서를 치우죠. 커서를 따로 내리시고. 불은 들어오는데? 이거 옆에도 그래. 여기는 상관없어. 배터리가 지금 불은 들어오는데? 나요. 그 청동기 단일층 발굴했어요. 원래 중도는 일부 지역이지만 신석기 지역이 나오고 구석기 지역은 확인이 된 바 없고 신석기 지역이 일부 지역에 나오고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물론 이제 조선시대까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고려시대도 누군가 있었겠죠. 근데 청동기 단일층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떤 유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청동기 시대를 목표로 발굴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적석총이라든가 고인돌이라든가 이렇게 다 적석총은 물론 철기 시대 유적이지만 고인돌은 다 청동기 시대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인돌이 있는 걸 보고 이쪽은 청동기 유적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청동기 단층 방을 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색깔 빨간 부분이 이제 청동기 유적의 춘천 지역의 청동기 유적 분포도거든요. 중도와 상중도 전체는 청동기 유적지고요. 서면 지역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있고 여기는 신북 지역, 여기는 우두도 이렇게 해가 이제 이 강변을 따라서 청동기 유적이 넓게 아주 넓혀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 단위층 말고 한 거예요. 저 조사진을 써주는 거.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5년 1월 9일 국회에서 토론할 때도 문화청 김계식 과장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요 위에 게 지금 중도고요. 이쪽은 바로 중도 건너편에 현암리라는 지역. 중도에서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요건 하천에 있는 용암리 여기 이 지역에 저쪽 지금 산천어 축제장 건너편 쪽인데 이 유적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밀집도를 보시면 돼요. 지금 중도하고 다른 지역은 밀집도가 어느 데가 더 높으냐. 현암리는 청동기 주거지가 저희가 수혈하고 주거지 다 합했을 때는 400기 정도가 나왔고요. 요 용암리는 236기에 나왔고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1400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요 두 군데는 다 문화청이 보존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현암리는 춘천시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고요. 위에다 다 덮어 씌우고 거기다 원래 건물을 지으려다 못 짓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용암리는 체육공원 하는데 활 쏘는데 아무 시설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문화청에다 질문했으니까 자 중도를 여기 두 군데는 이렇게 보존 조치를 했는데 중도를 풀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적지는 한 군데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저만한 유적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중도유적 발굴 사례인데요. 1915년에 일본인 도이라는 교수가 발굴 조사를 했다고 기록은 남았는데 뭘 했는지가 기록이 있어요. 발굴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지성률을 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접속촌인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1967년에 국립박물관이 지성률 2개에 대해서만 발굴했어요. 그 다음에 77년에도 한 번 했고요. 1980년에도 국립박물관에 했고, 요 81년도에 요 중도 선사적 발굴단이라는 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국립박물관 이렇게 해서 몇 개 기관이 연합해서 일부 발굴하는데 이때 적석총을 같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말무덤이라고 춘천에서 불렀는데 이 적석총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개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남녀로 추정되는 이 매장된 시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도 수장급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로 쭉 했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죠. 결정적으로 2013년도 이때 강원문화재연구소하고 요 강원고고학문화재연구원 뭐 이런 데서 몇 군데서 했는데 이게 제방을 축조할 때 발굴했는데 이건 원래 발굴은 2012년도예요. 근데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2013년이기 때문에 2013년으로 하는데요. 이때 중도 서쪽에서 상당히 많은 유적이, 청동 유적이 나옵니다. 그래 중도 서쪽,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건너가면 동쪽에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죠. 네. 이 서쪽 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청동 유적이 280기 정도가 되는 주거지, 뭐 한 40여 개 되는 고인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엄청난 유적이 나온 거예요.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전력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5개 기관에 들어가서 발굴한 게 주거지 925기, 뭐 수혈유고 446기, 지성로가 101기, 이 당시 첫 발표 때 101기였었는데 나중에 두세 기 정도는 지성로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90몇 기를 줄였죠. 그 다음에 한호가 그때 나왔고요. 이 구상유구는 이제 이 높이 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바닥에서 뛰어서 진지, 요즘으로 말하면 정자 같은 그런 집이 서도 나왔고. 다음. 그래서 이제 유물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쭉 나와서 2014년도에 한 1,500점 정도가 나왔고요. 이때가 2014년도 이때가 한 7,000점 정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주. 이때 중요한 유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주거지, 집산 주거지하고 이쪽에 고인돌 48기거든요. 저게 48기가 한 군데 모여있는. 그 다음에 청동도끼하고 비파용동검인데 이 부분이 금이가 있죠. 이건 발굴할 당시에 여기가 잘린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이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비파용동검과 청동도끼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중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주거지에서는. 아시다시피 비파용동검이나 청동도끼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주거지에서 안 나와요. 나온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쓰던 사람이 죽으면 그때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묻을 때 반드시 부러뜨려서 묻어요. 그냥 묻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파용동은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청동도끼는 남한에서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속초 조양동이라는 데서 하나가 나왔고요. 중도에서 하나 나와서 딱 2개밖에 나왔어요. 저거는 도끼에 보면 여기에 구멍이 없죠. 도끼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야 도끼잖아요. 이건 구멍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같은 데 쭉 꽂으면 하늘을 보고 도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나무를 패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수장들이 들고 있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요 고인돌 48기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시면 줄이 맞춰져 있죠. 이렇게 보면 줄이 맞춰져 있어요. 다음 줄
이런 것들이 쭉 나왔고요. 요 밑에 까만 게 속초 조양동에서 나옵니다. 저 위에 게 중요하거든요. 비파용동원의 안전한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발굴기관들이 발굴해놓고 감췄던 게 있어요. 요만큼이 나왔어요. 잘리고 요만큼이 잘린 게 밑에 게 나왔는데 이것만 나와 있죠 지금. 이거를 감추고 있다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JTBC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완전한 형태의 한 개 이상이 나옵니다. 다음 좀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환호가 왜 중요하냐, 뭐 환호가 나와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게 왜 대단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죠. 환호가 뭐 청동시대 엄청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중도의 환호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바깥에도 주거지, 안에도 주거지. 그럼 다 주거지인데 왜 환호를 여기다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중도는 기본적으로 환호라는 거는요. 구덩이거든요, 그냥. 둥그렇게 들어간 구덩이라는 뜻이잖아요, 환호. 그랬는데, 중도는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물길이에요. 그렇죠? 아래는 완전히 뭐 물길이 막혀 있어요. 양쪽 강이 합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자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시설이 필요합니까? 방어시설이, 별도의 방어시설이 왜 필요하냐? 이게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숙제입니다. 그 주거지를 잘 보시면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주거지가 여기 있지만, 이 큰 주거지들이 대부분 안에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중도의 환호가 있는 지역은 계급을 분리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계급을 분리했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인조가 병자호란이 났을 때 도저히 지키다 안 되니까 남한산으로 도망을 하잖아요. 성속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쳐들어오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 환호를 넘기기 높이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폭이 2m 50에서 한 3m 정도 되니까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옛날 같으면 여기가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거 빠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출입구 시설입니다. 청동도끼하고 그 동검이 요쯤에서 나왔는데 요 건물인지 알았던데 그 건물이 불이 탔어요. 청동도끼하고 동검이 나온 그 주거지가 불이 탔어요. 뭘 얘기하느냐. 전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족장이 갖고 있었는데 전쟁이 난 거죠.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탄 주거지가 중도는 유난히 많아요. 다른 점. 그래서 중도는 어느 세력하고의 굉장히 그 당시에 2500년 전 이 무렵에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지역. 그러니까 환호가 두 개씩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고 제가 추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밝혀나가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다음. 이 부분이요.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 빨간 선 한 부분이 구하도라서 옛날 개울이에요. 주거지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는 무덤만 있어요. 여기 보면 주거지 안 보이시죠? 여기 주거지가 안 보여요. 뭐 요런 거가 이제 주거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시기가 주첩이 좀 다를 테니까. 저 무덤은 저희가 보기에는 공동묘지, 좀 높게 얘기하면 국립묘지 같은 거죠. 별도로 시설을 한 무덤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이유는 왜 별도로 했다고 하냐면 여기에만 집단으로 몰아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만 고인돌이 있는 게 아니고요. 101개의 고인돌이 나왔는데 이쪽에도 고인돌이 있어요. 이쪽에도 고인돌이 한 60기 정도 가까이 나왔고 53기인가가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가 48개. 그러니까 48개, 50단계니까 101개 되는 거죠. 저쪽에 50단계는 저쪽 그 주거지 쪽에 있어요. 여기만 48개를 따로 분리하는 거는 여기를 계획적으로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2,500년.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 우리나라 발굴사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청동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집단 주거 무덤 지역을 다 만들 정도로 이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다음 분. 엔터 쳐주세요. 이렇게 줄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큰 지성도가 있어요. 옆으로 보면 작은 지성도들이. 이거는 기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가운데 쪽에 묶고 옆으로는 좀 작은 사람들 하고 이렇게 보는 걸로 추정이 돼요. 이게 다 옮겨진 거죠. 다음. 요거는 2015년도에 이제 새롭게 발굴된 환호인데요. 이게 이제 철기시대 환호라서 이 서쪽으로는 청동기 주거지가 밀집돼서 나오고 중도의 동쪽으로는 또 철기시대 유적들이 밀집돼서 나오고 양상이 나타나는데 요 빨간 줄이 환호예요. 이것도 환호예요. 3열로 환호가 되어 있어요. 세 줄. 그러니까 여기도 환호, 여기도 환호, 여기도 환호 이렇게. 이쪽 맨 안에 누나가 가장 크고, 바깥에 누나가 가장 크고 좀 작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열로 환호가 나오는데 이 한쪽 면의 길이가 800m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청동기 환호가 나올 때 그게 404m인데 우리나라 발굴사에서 가장 긴 환호거든요. 울진 검단동에서 환호가 발굴되면서 그게 360m 정도 되는데요, 전체 길이가. 이게 사적으로 지정됐어요. 울진 검단동. 그리고 충청도 홍성에서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발굴하는 와중에 거기도 이제 환호가 나왔는데 거기도 36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도로를 거기로 못 내고 돌렸어요. 그 환호를 보존한 거죠. 근데 중도는 403m짜리 환호가 나오는데 거기는 물론 보존이 지금 붙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한쪽 면이 800m라면 쉽게 지금 하면 돌아가 있는 환호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강으로 돌아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섬을 이렇게 섬을 쌓는 게 아니고요. 강 쪽을 쌓는 거예요. 돌아가는 양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강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 육지가 강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강 쪽에 상당히 많은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요. 한쪽 면이 800m라는 건 전 세계가 뭐 앞으로 나오지 않는 반. 왜냐하면 일본의 요시노가리라는 데에서 또 환호가 나오는데 거기가 전체가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쪽 면이 800m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뭐 2km 넘는 하루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좁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한쪽 면이 800m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긴 항로로 지금까지 발굴된 다음 길.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다 날라오고 밑에는 조금 남은 거죠. 다음. 2015년도에 어구력의 근거리가 이제 나왔어요. 2014년도에 이게 같이 나와줬어야 돼, 사실. 그랬으면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2014년도 가장 많은 유적이 발굴될 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의 금기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저 금기거리가 나온 그 무덤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중도 주민들이 그 전부터 중도 가운데 쪽에 무덤이 큰 게 있는데 그 밭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제 밭을 가를 때 이게 돌이 자꾸 걸리니까 파봤대요. 이분이 이제 남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언제 발굴하냐 저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발굴할 때 분명히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온 게 고구려 무덤이 있었거든요. 중도는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고구려 때까지 계속 이어진. 다음. 이것도 공개 안 했어요. 결국 공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공개를 해서 언론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3여 평이에요. 잎사귀 3개, 잎사귀 모양, 나무 잎사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3여 평이라고 하는데 요건 2개밖에 없죠.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못 찾았어요. 이거 발굴된 그 사진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머리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 상태에서 내장이 된 거예요. 이것도 고구려죠. 이 귀걸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돼요.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사례가 없어요. 지금.
이게 유일하게 천발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춘천 중부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청동기다 보니까 낮의 석공이라든가 뭐 화살촉이라든가 이건 뭐 여러 이제 뭐 가르바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무덤 양식들 요거 이제 뭐 이게 밀개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못했다. 뭐 거의 8,000점에 이르는 이런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박물관을 몇 개 줬죠. 근데 제가 왜 스스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벌어져요.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물이 꽉 차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난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분분이 생기는 거죠. 이 파란 천이 있는 데가 다 유적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물이 찬 거잖아요. 아무런 대비를 못했는데 비가 와서 저렇게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 댐물을 의암댐을 만수를 딱 채워버리면 유적이 다 잠겨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유적이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제방을 아무리 막아놔도 지하 수위는 같거든요. 지하 수위하고 강 수위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이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자, 그래서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저희가 물으면 돼요. 대한민국. 2018년 5월 14일 날 강원도청에서 지금 있었던 건데요. 신규 이사님하고 이 사람이 존 야콥슨이라고 레고랜드 하는 원리인사의 개발 담당 이사예요. 이 당시에. 그 사람은 이기훈이라고 LL 개발의 이 당시 대표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딱 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전원미 국장이라고 지금 강원도 글로벌 행사 국장인데 5월 14일에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내내 선생님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문순 지사님이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러는 분이라서 저희가 별명을 내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또 내려주세요. 4번 4번의 착공식을 했죠. 또 한번 쳐주세요. 결과적으로는 4번 다 거짓말. 착공식은 4번씩 했는데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2014년 11월 28일 날 그 사진인데요. 다 우산 썼죠? 11월 28일 날이에요. 우산 썼는데 밑에 보세요. 이날 고구려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의 평경전 실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오셨었고 몇 분이 이제 오셔서 저랑 같이 거기서 점심을 같이 먹는 이날 착공식하고 가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11월 28일. 이 착공식 정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그러고 나서 12월 초에 또 눈이 이렇게 와버린 거잖아요. 이게 강원도가 이날 5억을 들였거든요. 이거 착공식이라고 해서. 5억을 들였는데 이날 비가 이렇게 났고 그래서 이날 보면서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집을 조그만 걸 짓더라고. 날씨가 화창하고 좋거나 그러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날씨가 굳거나 뭐 있으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톡톡 드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여정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뭐 갑자기 물이 차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요 아이들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좀 저희도 물론 미안한 거죠. 저희도 미안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대목들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국민학교 애들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을 이 착공식에 동원해서 저 옷을 입혀갖고 한 거예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다음 요건 다른 때죠. 2016년 10월 7일이에요. 베니케 호텔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날도 역시 또 정상회장 착공 보고회를 했어요. 다음 요것도 그날이고 다음 이거는 2018년 5월 14일 날 아까 도에서 찍은 거 사진 찍고 나서 가서 STX 건설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대표하고 전무, 부지사 이렇게 해서 또 사무실 하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각이 되고 오는 거예요.